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사 센터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 지수가 3,000원 넘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하겠다. 교수님. 이거 어제 근데 주식시장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자산 시장을 좀 더 넓혀서 보면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하다못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선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상승 국면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좋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만 항상 소외됐던 적도 많거든요. 네. 그나마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방향은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그 단순히 어떤 수치상의 3,000을 넘고 임기 내 5,000을 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거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권가나 금융권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예전에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잠깐 좋을 때 들어가서 좀 벌면 그 돈 벌고 나서 바로 빼서 결국은 강남 집 사러 가고 그런 게 반복되지 않고 강남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평생 노후를 위해서 여기에 어떤 펀드나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이번에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체질도 좀 바뀔 걸 기대한다? 기대하는 겁니다. 된다고는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제 주식이 빠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영향은 아마 그 전에 선반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 예측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 다음 레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이슈가 일단 일단락이 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정말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까지 다행인 것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좀 미스테리고 그걸 희망적으로 미스테리죠. 바라본다면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관세 협상도 잘 되는데 외국인들이 베팅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도 나오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 우리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거의 같이 오기로 90% 이상 확정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에이펙 전에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좀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좀 나온다면 지금 붙고 있는 우리 증시 상승 탄력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봐야 건가요? 됩니다. 네. 그 그렇죠. 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지금까지는 잘 되겠지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사고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금리 결정 이제 10월 말과 11월 말에 딱 2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도 내릴까? 한 차례 정도 25bp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금리와 관해서 항상 그 얘기를 나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장에서 그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금리 인하 속도는 늦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기에 그는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도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요건이 좀 미약해서 금리 인하의 그 속도는 늦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 기준금리 낮출 것이라는, 왜냐하면 경기 네. 부양을 위해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한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이 첫 번째 책무로 있고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이창용 총재님은 또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셔서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부동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집값이랑 가계비지 문제군요. 예, 그게 아마도 이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향후 2, 3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금융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또 부동산 버블이 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체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위협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인하는 하겠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건 저는 항상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어쩌면 양날의 칼이 될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